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바입니다. 지금 코 감기, 목 감기 다 걸려서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셔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갑진년 기토, 일간, 일주별 할 차례입니다. 갑진년 기토. 기토는, 이 신용을 중시하죠. 신용을 중시하고, 중성의 역할을 하고, 또 가색을 하기 위함이다. 일단, 기토 같은 경우는 수토기 때문에 가색을 하기 위해서는, 조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논이나 밭, 길, 등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기토 안에는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구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형상학적으로. 어찌됐든, 수기를 머금은 기토, 그래야지, 나무가 있어야 좋은 건데, 그래야 결실이 생기는 거고, 가색을 하기 좋은 건데, 갑진년의 한 해는 기토일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자, 천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변화, 변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천간의 기토일간들 같은 경우는 갑기 합이 되잖아요. 천간 합이 되는 거예요. 천간 합이 된다는 것들은 작용을 크게 온다는 거죠.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 일간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일간들보다 갑진년의 기토는 천간의 합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일단 천간의 합이라는 것은 내가, 자, 갑기 합의에 대해서 우리는 뭘로 배웠습니까? 토로 배웠는데, 이거는 일간이잖아요, 일간. 내 주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토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나는 토기 때문에. 반면에 간목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간목이라 하더라도 기토가 들어와서 각기 합, 토는 변하지 않는다. 합은 되지만. 그러니까 관과 재성을 끌어오지만 합화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천간의 합이라는 것들은 내가 화합하는 거, 아니면 원하는 거, 또 당겨온다, 취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묶인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보면, 젊으신 분들, 중년, 40, 50대, 60대, 이럴 때 천간의 합은 좋은 작용으로 판단을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볼 때는 천간의 합은 좋지는 못합니다. 일단 천간의 합이 들어오는 시기고, 뭐와 합입니까? 정관과의 합이 아닙니까? 목국토니까. 정관과의 합이니까 내가 어떤 좋은 인연이 생긴다든지, 또는 좋은 직장, 아니 내가 원하던 곳에 취업, 안정된 생활, 환경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것들을 아니면 원한다, 추구한다,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천간이 합의될 때는 대부분 보면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기토일간이 또 기토가 원국에 또 자리 잡고 있다면은, 투합이라고 해서 투합의 기운이 생기기도 하는데, 투합은 제가 다른 영상에 예전에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일주별로 한번 보자면은, 자, 기축일주. 기축일주는 밭을 갈고 있는 소의 형상이죠.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축 자체가 간여지동입니다. 그래서 간여지동이기도 하고, 축토의 기운 특성상, 고집이 상당할 것이다. 자존심이 너무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축토는 사유축이 되니까 금의 고장지잖아요. 금의 고장지라서, 기토한테는 식상, 토생금이니까 식상이 입고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식상고를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축일주는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유리하다.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언제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언행에서는 바르게 해야지 구설이 따르지 않고 구설이 따르기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축일주는 갑진년에 많은 변화, 사건, 사고가 있을 걸로 보이죠.
자, 왜냐하면 천간은 합으로 묶여버리고 지지는 파살로 깨지죠. 그러면 뭐예요? 천합지파, 뭐 지지의 팔은 그렇게 천합하고는 관계는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천합이 되고 지지가 천지가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축진파가 되니까. 자, 진술충미의 화계가 파살이 오면 조금 그 작용력은 큽니다.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이 천간까지로 합을 돼버리니까 변수 변동이 많이 생기는 거죠. 다른 일주들보다.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기축일주는. 관을 끌어오니까 시작은 좋아 보이죠. 시작은 보여서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희망이 생기고, 좋은 인연, 뭐,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출발한다거나, 새로운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죠, 분명히.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지, 현실적으로, 뭔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다가도 현실적으로는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지. 그게 건강의 문제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과의 마찰이 됐든지 간에, 배우자와의 갈등이 됐든지 간에, 여러 부분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기축일주다. 하지만, 이 파살이라도 축진의 파, 진축파, 이 고지끼리의 파살이라서 좋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 일상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갈아엎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축진 파살은. 그래서 분명히 뭔가 모르게 원활하지 않고 흐름이 또 막히기도 하고 답답하고 변수가 생기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떤 일들 아니 모든 환경들이 정리가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한번 싹 바뀐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일주는 어떤 답답한 불안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계기로 해서 이게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본인의 생각의 차이에서 있을 것이다. 기왕이면 뭔가 환경의 변화가 오는데 그거를 위기보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변화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잘 활용해서 기회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기묘일주. 기묘일주 같은 경우도 자, 기묘일주는 일지평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병지입니다. 그러면 기토는 구름이고 길이고, 그죠? 일지는 병이고, 그러면 역마가 강한 거거든요. 뭐 기묘를 길가에 핀 화초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말은 은근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평관을 두고 있으니까 뭐 예민하고 날카로운 기운도 있죠. 뭐 그거는 평관을 갖고 있다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자, 기묘일주도 어떤 십천간 중에 변화가 많은 일주 중에 하나가 기토일주입니다. 기묘일주도 당연히 변화가 많죠.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 이게 천합지합이잖아. 천합으로 되고 지합으로 되죠. 그죠? 천합지합.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 묘진이 뭘로 바뀝니까? 목으로 바뀌잖아. 관성으로. 그죠? 그럼 이 사주에서 지금 목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성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의 관성에서 기준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주들보다도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된다. 또 관을 쓴다. 이런 거니까 어떤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큰 직책을 얻을 수도 있고 반면에 잃을 수도 있고 물론 결혼이나 연애를 아주 강한 기운으로 할 수 있다. 반면에 뭐 이혼을 한다든지 갑작스러운 퇴사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천합, 지합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다른 합들과의 관계에서 조금은 다른 게 내가 선택권을 100% 가져간다기보다는 어떤 흐름에 끌려서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거거든요.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내가 좋은 감투를 써야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직책을 맡는다든지, 원하지 않는 뭐 이동을 한다든지,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생긴다. 기묘일주들은. 그래서 기묘일주들은 관성에 의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니까 내가 관살 혼잡인 사주는 이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내가 관제나 이런 구설이 생길 수가 있겠고, 내가 신강한 기토 같으면은 이 관을 끌어쓸 수 있으니 내가 좋은 감투를 쓸 수가 있다. 좋은 연애,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직책이나 명예,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기사일주. 자, 일지정인입니다. 화생토니까. 일지정인이신 분들은 학습력이 뛰어나요. 뭔가 습득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비상하다 똑똑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사화 역시 역마의 기운이기 때문에 항상 바쁘고 움직여 다녀야지 일이 잘 풀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좋지는 않다. 저 일지가 또 제왕지에 있다 보니까 역시나 자존감이 강할 것이다. 기사일주는 갑진년에 이 진토의 겁재운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간의 합은 뭐랬습니까? 승진이나 취업, 뭐 합격 이렇게 좋게 좋은 기운을 하더라도 지지의 겁재가 관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일단 겁재에 뿌리가 들어왔잖아요. 기토한테. 뿌리가 있는 데서 들어왔어. 그러면 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겁재가 커진다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 자신감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과해지면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중에 을계무가 있잖아요. 진중 을계무. 겁재, 편재, 편관이 있는 겁니다. 을계무는.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재관을 향해서 진행하고 투정할 일은 생기지만 내 뿌리가 되니까 이게 뭘로 걸려있나 하면 지방살로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추구하다가 보면 이 지방살이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 그거는 뭐 일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사일주들은.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되고 그래야지 뭔가를 시도하는 해보다는 현실을 유지하고 충실하는 것이 좋겠다. 화생토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겁재한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내 뿌리가 될 수도 있지. 내가 신약하다면. 겁재한테 힘이 실린다는 것들은 아무래도 친구나 주위 사람들, 동료나 이런 사람들 구설이나 화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도. 사중에 무경병. 무토에 경금하고 을목이 안명합을 하고. 그죠? 개수 을목이 무토와 안명합을 하죠. 그래서 본객끼리의 암합은 아니지만, 이 암합이 된다는 것은 심리적인 변화를 의미하죠. 천간으로 간성의 합도 되고, 암합도 되고 하니까,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좀 알리고 싶고,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욕망이 강하게 드는 건데, 과하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권력, 환경의 이름을 취하고자 이 경쟁자들하고 나하고, 다투는 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근데 진사의 암합은 그래도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이 겁재와의 경쟁은 피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실을 유지하고 너무 그 과감한 도전은 피할 필요가 있다. 기사년에는. 기사일주는 갑진년에. 그렇게 봅니다. 기미일주. 미토는 뭐예요? 해묘미니까 목의 고장지대죠. 목국토. 관상의 고장지. 그래서 부성인묘 되는 일주다. 부성인묘 된다 해서 옛날에는 좋게 보지 않았죠. 근데 현대에서는 부성인묘를 그렇게 부성인묘 일주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도
사회 활동이 원활하고, 이 사회에 큰 인물, 권력을 쥐고 있거나, 또 가장주가 많기 때문에, 여자들의 권위가 높아졌다. 그래서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간여주동에다가 양행일주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김이라서 고집도 엄청나고 성격도 엄청나고 가조심도 엄청납니다. 김일주가 양인이 중국 원국에 양인이 하나 더 있다. 그럴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대부분 김일주의 배우자들은 좀 버겁다. 김일주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김일주는 갑진년에 미토와 진토의 만남이거든요. 토가 많아지는 거죠. 토가. 그죠? 토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갑진년에는 좋아 보이죠. 왜 좋아 보이냐? 내가 이 경쟁자에서 경쟁에서 이긴다거나 아니면 내 경쟁자가 스스로 물러난다거나 그 자리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든지 내가 노력했던 그 공이 인정되어서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뭘로 갑니까? 신분 상승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김일주는 갑진년에 대부분 이 관성을 취하기 아주 좋아 보인다. 토가 많아질 때 토는 뭐를 보러 그랬습니까? 가색에 쓰임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건데 물론 원고를 다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가색의 공이라는 것을 이루기에는 좋은 시기다. 조하고 습하고 만나서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가색이라는 것은 영양분이 많고 비옥한 땅에서 수확하고 심고 이런 것들이라서 좋은 결실을 보는 건데 간목이 떴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천간의 간목을 또 합까지 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기미일주들은 안정적인 환경, 즉 이 정관이라는 이 강한 에너지를 끌어옴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면서 안정감이 생기는 거고 내가 목표하는 게 있으면 그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밀주들은 명예, 취업, 승진, 결혼, 무술 취함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 기유일주. 저는 기유일주 저는 일지유금 두신 분들이 좋더라고요. 신유도 그렇고 기유도 그렇고. 자, 기유일주는 이 비옥한 땅에서 진주가 묻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일주라서 복이 많은 겁니다. 식신이 장생으로 있잖아요. 식신이. 그렇기 때문에 외향적인 이미지도 좋고, 내가 남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든지, 뭐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주이기도 해서 배려심도 깊다. 한 가지의 왕지를 깔고 있으니까 집중하는 일들을 잘하고, 어떤 일을 모색하고 발전하고 그런 일주라서 가능성이 많은 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금이라는 것은 날카롭고 서늘하고 예민한 그런 성향을 보인다. 기유일주는 갑진년에 당연히 많은 변화와 변동이 있겠죠. 왜? 이것도 천하지합이잖아. 겁재인 진토가 들어와서 유금과 합을 하니까 금으로 바뀌죠. 천간은 각기 합으로 바뀌고, 그죠? 묶이고. 그래서 천합지합이 됩니다. 이 겁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흉신이라고 해서 흉으로 보기도 하지만, 흉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겁지라는 것, 경쟁자가 있어야지만 이 경쟁심을 키우고 내가 싸우고 발전하면서 성취감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겁재가 들어와서 식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겁재가 들어와서 식상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겁재의 기운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기운은 사라지고 식상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금의 기운으로. 식상이 강해지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치를 이제 알릴 시기가 됐는 거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뭐 어떤 일을 도전을 한다든지, 실행에 옮긴다든지, 그런 운이기 때문에 내 재능을 살리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좋은 일주라고 볼 수 있죠. 좋은 해라고. 자, 여기에서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은 직장인들에게는
뭐 다른 부서에 이동이 된다거나 취업이 될 수 있고, 미혼들에게는 연애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 곳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기울주들은 갑진년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연애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돈도 열심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해다. 이 나중에 결과가 좋다, 나쁘다는 원고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에너지를 쏟아서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기울주들은 갑진년에 열정적으로 뭔가 일을 투쟁적으로 할 수 있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기해일주. 자, 토국수, 재성을 두고 있죠. 태지에 있습니다. 태지. 기해일주는 재성을 두고 있으니까 돈과 관련이 많은 일주기도 하고, 돈을 잘 쓰기도 하지만 잘 모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지에 있다, 재성이 태지에 있다는 거는 항상 내가 급할 때, 내가 쓸 만큼의 돈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그래서 돈 관리를 잘 못해서 탈제되는 경우는 있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아니다. 해 중에 무갑인이 있잖아요. 무갑인이 있는데 재관을 두고 있죠. 재관을. 그래서 출세하거나 성공하기에 좋고 명예를 함께 가져가는 일주이다. 큰 일을 하기 좋다. 간목하고 안명합을 하니까 뭐 이성관계는 복잡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기해일주는 갑진년에 천합되는 거는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문제죠. 이게 원진 기문이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신살 중에 기운이 강한 신살을 몇 가지 뽑으라면 귀무살이 강하다. 보통의 통변은 배우자 자리에 원진 기문이니까 배우자하고 갈등, 다툼, 뭐 불화 같은 것들이 생긴다. 그런 시기가 된다고 보지만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원진 기문이 들어오면 뭐 때문에 들어오냐 하면 이 천간의 간목에서 갖고 들어오는 원진 기문이에요. 간목은 직장도 될 수 있고 내 가정도 될 수 있죠. 직장이나 가정에서 오는 이성과의 문제, 아니면 사람들과의 문제, 그런 신경 쓸 일이 생긴다. 내 환경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됐든 이성의 관계가 됐든 간에 내 감정이나 이성 이런 것들이 충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귀문사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쓸데없이 복잡한 생각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 일어나지도 않은 불안감 이런 것들로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시기다. 주위의 간목은 나를 극하니까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다. 천간의 관성이 진토를 깔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진의 기문이 발동되는 건데 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짜증, 사람들과의 마찰 이런 걸로 힘들어지거나 배우자 문제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 귀문의 진토가 간목을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명들은 이성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동료들이나 뭐 구설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평소에 뭐 행동했던 것들이 평소와 다르게 막 나타나요. 내 생각과 다르게. 그래서 오해를 사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성과의 마찰, 직장에 대한 불안, 대인관계 어려움, 구설 생길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원진 기문은요, 다른 통변을 하자면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독을 얘기합니다. 중독, 집중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진 기문이 있을 때
앞에 말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생기지만 한 분야에서 어떤 큰 발전을 할 수 있거나 전문성이 살아나서 결과를 좋게 보거나 감각이 뛰어나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음주 가물을 즐기든지 뭐 이성을 그런 데 빠지지 말고 도박이나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취미 생활을 해서 집중하고 파고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취미 생활이 내 관으로까지 연결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신경이 많이 쓰이고 머리가 복잡하고 답답할 때는 차라리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시작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내 재능을 발견하는 해가 됐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라. 기회를 주는. 그러면 돈도 명예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